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알러페 프리뷰. 이게 지금 몇 주째 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는 저와 함께 항상 그 프리뷰를 통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고 있는 짱스나이퍼 장성환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카로워요. 날카롭게 제가 롯데와 기아의 주말 3연전 경기인데 1순위 경기. 1순위 경기입니다. 이거 1순위 한번 설명해 주세요. 1순위. 빅매치. 1순위. 그냥 빅매치. 네, 빅매치. 5개 경기 중에 빅매치 1순위. 네, 간단하네. 간단하게. 네. 일단은 금요일 경기 선발 예고를 했습니다. 선발 롯데는 예고했습니다. 이제 박세용 선수를 박세용, 예고를 했고요. 이유리. 네, 이유리 선수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요일에 딱 선발이 매치업이 네. 됐고. 매치업대로 가시죠. 네, 그럼 일단 먼저. 한 명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박세용 선수부터 일단 최근 성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용 선수가 조금 안 좋아요. 네. 최근에 굉장히 호투를 펼치다가 최근 두 경기가 좀 실점이 많습니다. 네. 6실점, 4실점이거든요. 평균 자책점 2.50에서 최근 실점이 많다 보니까 3.18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박세용 선수가 이 부진을 뚫고 과연 금요일 경기에서 좋은 피칭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주중 3연전 11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두산과의 경기에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기 때문에 네. 이 기세를 이제 박세용 선수가 이어받아서 네. 어떤 그 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기세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막중한 책임감이 이 박세용 선수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이제 이유리 선수인데. 네. 이유리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이유리 선수가 사실상 그 롯데전 정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입니다. 올 아하. 시즌 2승을 거뒀는데 네. 10과 3분의 2이닝 무자책 경기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늘 이제 이유리 선수는 이제 볼넷이 좀 많은 투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롯데전에서도 볼넷이 많았습니다. 10이닝을 조금 넘게 던지면서 볼넷이 7개인데 삼진을 몇 개 잡은지 아세요? 몇 개 잡았어요? 두 경기에 16개를 잡아냈어요. 와. 그런데 약간 그 변수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의리 선수가 7월 8일 마지막 등판 이후 거의 20일 만에 지금 등판을 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기 감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제구가 흔들리는 이의리가 20일 만에 등판해서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좋은 제구력을 좀 뽐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볼넷이 지금 많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커맨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실점 감각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제구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경기 초반에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대처를 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느냐. 이유리 선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첫날 매치업 선발로 봤을 때 어느 쪽 비중이 좀 높다고?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두 번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둘째 날 토요일은 제가 추가 질문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이인복과 윤영철이거든요. 예상은 이것도 아마 예상인데. 예상인데. 이인복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기아전 등판이 없습니다. 네. 첫 등판인데 5경기에 지금 1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최근 뭐 선발 3경기 9원 2경기에 등판해서 이제 1-9원승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인복 선수가 통산 기아전에 승이 없습니다. 아. 1패만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4경기에 등판해서 3.52. 평균 자책점은 나쁘지가 않아요. 한 번도 못 이겼구나. 그런데 9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기아전, NC전 승이 없습니다. 이인복 선수가. 승이 없구나. 네, 그런데 최근에 이인복 선수도 뭐 9원 등판했다가 선발로 복귀된 이후에 좀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세용도 최근에 좋지 못하고 이윤복도 최근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롯데가 조금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 매치업 봤을 때는 네. 윤영철 선수는요?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전에 올 시즌 이제 1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자, 5이닝 1실점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윤영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던졌어요. 네, 잘 던졌는데. 광주에서. 네,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도 7월,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하고 비슷해요. 7월 12일 등판 갖고 지금 마지막 12일 등판을 갖고 네. 지금 오랜만에 등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의리 선수보다는 이제 윤영철 선수 조금 낫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윤영철 선수는 제구가 그래도 이의리 선수보다는 구속은 떨어지지만 제구는 그래도 안정돼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좀 덜하겠죠. 예. 근데 윤영철 선수도 최근에 잘 던져주고는 있지만 이 경기 감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네. 이의리 선수와 동일한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또 풀어 나가느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발로 롯데가 마지막 선발 투수로서 나균환 선수를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판원희 선수. 그렇죠. 두 투수들도 정리해 주시죠. 자, 나균환 선수는 6월 9일 승 이후에 5경기에서 3패입니다. 네. 지금 뭐 승을 거둔 게 거의 한 50일이 됐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나균환 선수가 최근에 이제 승리를 못 쌓고 있는데 팔꿈치 부상 이후에 3경기에 2패입니다. 네. 최근 2경기 4이닝씩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네. 2자책 5자책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기아전 2경기에 1패 7.20입니다.
10이닝 동안 소화를 하면서 8자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아전 성적도 좋지 못하고 최근 성적도 이 나균환 선수가 확실히 팔꿈치 부상 이후에 뭔가 구속도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포크볼의 어떤 그 떨어지는 각도도 약간 밋밋하다는 지금 평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주지 못하면서 실점도 많으면서 최근 두 경기는 5이닝 이상 던져주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4월 달에는 1.34, 5월에는 3.62, 6월에는 5.32, 7월에는 6.23입니다. 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평균 자책점이 오르고 있어요. 올라가네. 그런데다가 7월에는 지금 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롯데 그 기세를 만든 선수가 나균환인데 그렇죠. 요즘에는 네. 초반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균환 선수는 올 시즌 뭐 풀타임 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휴증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다가 이제 화요일 등판 이후에 팔꿈치가 좀 좋지 못한 상태에서 4일 쉬고 지금 일요일 경기에 이제 등판하는데 이 4일 쉬고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을 그럴 수 있구나. 나균환 선수가 이제 팔꿈치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네. 뭐 좋은 화요일에. 성적이 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나균환 선수도 사실 일요일 경기 좀 고전할 가능성이 앞선 두 경기를 봤을 때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그럼 마지막 이 기아의 선발 이 파노니. 3연전의 마지막 파노니 파노니 선수 어떨까요? 파노니 선수. 파노니 선수가 작년 롯데전에 올 시즌 등판은 없고요. 네. 작년 롯데전에 두 경기에 1승 3.7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 경기 NC전에 5이닝 7키 무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네. 나균환 선수와 파노니 선수를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최근 컨디션은 특히 이제 화요일 경기 성적을 봤을 때는 파노니 선수가 조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3연전 선발 매치업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기아 쪽이 한 10대 3 정도로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하지만 일단 롯데의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롯데 타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산을 상대로도 또 좋은 타격을 또 펼쳐줬고 7월 들어서 지금 김민석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윤동희 선수도 7월 타율이 3할이 넘고요. 목요일 경기에서는 또 안치홍 선수하고 또 전준우 선수가 홈런. 합작으로 또 6타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선수가 끌고 가는 이 타선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부드러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산전에 뭐 멀티히트를 3안타 경기를 이제 만들어냈고 또 타점도 2개를 만들어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네. 앞선 제가 언급했던 이 4명의 선수가 끌고 가는 롯데 타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선은 보니까요. 롯데전에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요. 롯데전에서. 예. 그리고 이제 고종욱 선수도 좋고 이우성 선수도 좋고 최영호, 박찬호까지 좋습니다. 아. 5명의 선수가 3할 때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고종욱, 이우성, 최영우 선수는 롯데전에 4할 때 지금 이상의 타율을 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우성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이 야수 가운데 유일하게 롯데전 홈런이 있는 선수입니다. 조금 최근에 이제 기세가 좀 꺾였는데 그래도 이우성 선수가 상대전적으로 볼 때는 롯데전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나성범 선수는 최근에 이제 나성범 효과가 조금 밋밋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김도영 선수는 지금 꾸준하게 7월달 타율도 3할 2푼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선으로 보면 저는 백중세라고 봅니다. 아, 타선은. 그러니까 주중 3연전에서 사실상 기아가 이제 1승 2패로 밀렸거든요, NC에게. 네. 그런데 송명기 선수를 상대로는 또 좋은 타격을 했지만 테디 선수는 사실 뭐 KBO 리그 9개 팀 모두 공략하기가 참 어려운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과연 이제 금요일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타격 쪽에서 문제점이 좀 드러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목요일 흐름을 빨리 끊어내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박세웅 선수를 좀 공략을 해서 득점을 올리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흐름을 만드는 게 이번 3연전 첫 경기 초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금요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의 3연전에 대해서 이제 투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리즈 우세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우승팀이요, 우세팀이요? 우세팀이요. 노코멘트 해도 되죠. 아, 근데 요즘에 왜냐면 이 두 팀 모두 이 KBO 리그에서 인기하면 또 둘째 가라면 서로 하는 팀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관리하시는 거예요? 장선아 지금 관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1승 1무 1패를 했잖아요. 네. 그럼 너무 줏대 없이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아예 코멘트를 안 하는 게 근데 팬들 여러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요즘에 너무 잘 맞추시던데 너무 막 장선아 막 거의 뭐 돗자리 깔아라 막 그렇게 그런데 이번 3연전은 네.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기아가 유리한데 어. 타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롯데가 조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최근 흐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더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와 기아의 이번 주말 3연전 빅매치 저희가 프리뷰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KBSN 스포츠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BSN 스포츠가 끝나고 경기 끝난 이후에 또 알로페 스포츠로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연전 빅매치를 저희가 기대해보면서 프리뷰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나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